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다가 남편이 이혼 소송 걸어오면 참 큰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지가 이혼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되물으세요. 우리가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못한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도 못해, 내가 해주기 전에는 이 사람은 절대 이혼 못해 라고 딱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물론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뭐 법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외도 상담, 이혼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의 그 이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라고 하더라도요,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 그 소송을 할 때 뭐 이게 무슨 억지 내용이든 증거가 하나도 없든 뭐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이든 간에 접수를 하면 법원에 접수가 돼요. 접수가 되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책 배우자들이 뭐 개발 세발 말도 안 되는 말 막 적어가지고 소설을 이만큼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죠.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이제 맘 편하게 있던 분들이 이혼소장을 딱 받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거짓말인 거야. 이 가정은 이미 애초에 파탄이 났고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고 뭐 혼전 임신으로 억지로 결혼을 한 거였고, 자기는 결혼 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자기가 질릴 만큼 질렸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막 이러면서 억지 주장을 막 펼쳐요. 그걸 보면 진짜 뒷골이 당기고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 이걸 들고 변호사를 찾아갈 기운도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유책이들이 이혼 소송을 걸어서 진행이 되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이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니까 뭐 알아서 이게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각 입장으로 맞서서 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책주의라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또 따져가지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진짜 네가 유책 배우자인지 가려내고, 우리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우리의 손을 들어서 기각을 시켜주는 것이 이 유책주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책 배우자는 우리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기각 입장으로 계속 맞서면 이혼을 죽을 때까지 못하냐? 여기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가정이 이미 별거한 지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진짜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또 이 유책이가 이 파탄 지경에 이르른 가정에서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고 서로 용서하고 나쁜 감정조차 없어질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또는 우리가 오기와 복수심으로 이 사람을 연맥이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게 명백할 경우, 요럴 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굉장히 예외적인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해가지고 이 본처와의 가정에서 나와서 다른 집 살림을 한 지가 3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30년 동안 이 본처가 이혼을 안 해줬던 거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30년 만에 이 본처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서 이 본처도 기각을 시키려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이혼을 절대 못 해준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이 할아버지의 편을 들어서 당신 가정은 이혼하시오 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니까 신문기사에 날 정도였던 거죠.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30년 동안 다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되게 재산이 많았나 봐, 재력가였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본처의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자식들 시집 장가 갈 때도 다 집 한 채씩 해주고 몇 억씩 대주고, 혼주 자리에도 다 앉아서 자기의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책임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요즘 유책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나요? 내가 집 나가서 몇 달만 있으면 자기 유책 사유 없어지는 줄 알고, 내가 집만 나가면 우리 파탄난 가정이 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해서 막 지가 소송을 건다고 지랄을 떨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유책이들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야, 내가 이혼 소송 걸면 내가 이겨. 네가 이혼 안 해주면 내가 이혼 못할 줄 알아?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그 원천은 아마 이혼 소송 전문으로 하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때문인 것 같아요. 유책이들이 오면요, 일단 이 사람들도 수임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부추깁니다. 오히려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막 노력을 해줘요. 일단 집을 나오셔서 별거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파탄난 가정이라고 주장을 한번 해보죠. 일단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걸면요, 지금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하는 당신의 배우자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자신감을 뿜뿜 실어 넣어주면서 이혼 소송하라고 막 부추기게 되니까 이 유책 배우자들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자신감을 가져서 우리한테 막 이혼 소송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일단 시작이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당해봤잖아요. 저도 정말 유책 배우자가 지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저한테 이혼 소장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내가 큰 잘못을 지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가 뭘로 나한테 소송을 걸 거야 라고 나 스스로도 자신만만한 게 있었어. 애 둘이나 낳아서 잘 키웠지, 시댁이랑도 사이가 괜찮았지, 뭐 그 와중에 맞벌이도 했지, 내가 책 잡힐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가 결혼 생활 중에 폭력도 써, 바람도 펴, 뭐 생활비도 나가서 끊어버려. 지가 집 나간 것도 지가 가출을 한 거지 내가 절대 동의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유책 사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못 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소장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집어넣어서 30장을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고 돈 나갈 일만 남은 거야. 이거 들고 어디 변호사 상담을 다니지, 뭐 변호사 선임을 해서 기각으로 맞서야 되지, 돈 몇백만 원이 그냥 뭐 술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각으로 맞설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요, 이혼소장을 받기 전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수나 오기심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거라는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싸우다 보면 그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야, 내가 미쳤다고 너랑 이혼해주냐? 너 날개 달아줄 일 있냐? 나 이혼 절대 안 할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이런 얘기를 당연히 이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기나 복수심으로 안 해주는 거다라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절대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못 견뎌가지고 너 한번 엿먹어봐라, 너 한번 애 키우면서 개고생 해봐라 라고 집을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책 배우자는 파탄난 가정, 네가 나랑 못 살겠다고 네가 먼저 나갔지, 이렇게 되니까 파탄난 가정이라는 그 유책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원치 않고 나중에 이혼 소송이 들어와도 기각으로 맞설 예정이면요, 이 사람을 내쫓아서도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그 나가는 걸 물론 붙잡을 수는 없겠죠. 다 큰 사람이 나간다는데 무슨 수로 붙잡겠어요. 붙잡는 척이라도 하면서 나는 너가 나가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동의한 별거가 아니라 네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유기하고 방기하고 가출한 것이다. 라는 증거를 오히려 남겨야 되는 겁니다. 나가는 날까지 나가지 말라고 한번 붙잡아 보고요. 나간 다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제 들어올 거야? 우리는 당신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가식적인 문자라도 한 달에 띡띡 보냄으로써 나는 절대 이 별거에 찬성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내쫓은 것이 아니다. 라는 증거를 또 남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 것. 싸우다 보면 또는 이 유책 배우자가 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다 보면요, 이 이혼이라는 거를 내가 협박거리로 쓰게 돼요. 야, 그럴 거면 이혼해. 너 또 그냥 만났어? 그럴 거면 이혼하고 만나. 왜 이혼은 안 해주면서 자꾸 이 지랄이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이 유책이가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하면요, 그때 가서는 내가 빌어도 이거를 말을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이혼 얘기를 꺼낼수록 상대방도 그럼 진짜 이혼하는 게 맞나? 이혼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혼으로 가까워지고요.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파탄난 가정이라고 주장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이혼 얘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시가나 처가와
싸우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감정이 격해지고 또 시가나 처가에서도 이상한 짓을 막 하게 돼요. 막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 자식 편들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도 막 이 욱하는 마음과 야 진짜 씨발 막 너 도움도 안 되고 정말 뭐냐 막 이렇게 악감정이 생기니까요. 뭐 신우한테나 뭐 애들 삼촌한테 막 이런 사람들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기도 되고 막 장인 장모나 뭐 시부모님들한테도 막 난리를 치면서 악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혼 사유 중에서 어, 그 부모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불효를 저지른 거긴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너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니까 시부모한테 그 지랄을 떨었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이혼을 할 생각이니까 처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쌍욕을 했지. 이렇게 또 되면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쥐어주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처가의 말조심을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체기의 이혼 청구에 기각으로 맞서려면요, 이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기각시키는 거라고 해서 저 사람 유책 배우자예요, 저 상간녀 소송 판결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라고 해서 바로 기각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법원에서는요, 진짜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나, 진짜로 저 피해 배우자 이 이혼 소송의 피고가 진짜로 가정을 유지할 생각인 건가?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검증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신구랑 정혜리가 나와서 사주에 뵙겠습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혼 조정인데 그렇게 당장 판결로 내지 않고 이혼 조정으로 회부를 해서 이렇게 막 조정위원들 앞에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이거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와라 가라 하면서 막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외부 상담센터에 의뢰를 해서 진짜 심리검사 같은 것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각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이나 걸렸어요. 이 1년 동안 상대방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쯤이면 나는 진짜 저 새끼 오히려 돌아와도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열받아서 안 해주는 거지 나도 저 새끼 싫어, 차라리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속마음이 있더라도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이제 표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막 쇼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각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기각을 잘하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기각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주고 힘써주는 변호사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중간에 그냥 이 정도면 이혼하시죠, 그냥 이 정도 조건이면 이혼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혼을 부추기기도 하거든요. 끝까지 이혼 기각을 고수해주는 변호사를 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거기 이혼 기각 입장으로 맞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가정이 예전에는 괜찮은 가정이었다, 멀쩡한 가정이었고 절대 파탄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는 이 사람이 바람이 나기 전에, 이 귀책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이 가족여행을 자주 다녔다든지, 이 사람과 내가 수시로 카톡을 하면서 뭐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든지, 이런 파탄난 가정이 아니라는 증거를 꼭 가지고 계셨다가 제출을 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람 흉을 보거나 이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이 새끼 맨날 바람핀 나쁜 새끼다 이렇게 가면요, 이 파탄난 가정이라는 주장이 또 그 설득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유책이 원고의 흉을 보기보다는 우리 가정은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역시나 오기나 복수심으로 안 해주는 거다라는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저 사람만 상간자 정리하고 돌아오면, 저 사람만 가정으로 돌아오면요, 저희 애 지금까지 제가 잘 키우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키울 거고요. 저 사람만 돌아오면 이 가정이 회복하는 거 제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면서까지 노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저 이 가정 절대 포기 못해요 라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나는 가정 절대 포기 못한다, 우리 애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도 기각 입장으로 맞서면서 정말 토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거든요. 전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전 저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일단 내가 그 처지가 서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어서 눈물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는 아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혼 기각으로 맞섰냐, 재산 분할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고 저 상대방도 떼놓고 저 유책이의 길을 죽여야 이 사람이 나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내놓고 이혼을 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각 입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버텨서 집을 절대 절반도 주지 않겠다고 우겼던 그 집을 결국은 제가 뺏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함부로 섣불리 이혼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이 들어와도 기각을 시키면서까지 재산을 내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혼하고 나면요, 남는 거는 돈이랑 자식밖에 없어요. 이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혼 기각 입장으로 맞서는 분들도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 이혼 기각으로 맞서고 있는 분들, 또 판결문까지 받은 분들 사연이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 경험과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